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람다 이오르기의 오재훈이라고 합니다. 그 람다 이오르기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그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람다 이오르기는 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연구소로 출발했고요. 2018년도에 연구소로 출발했고, 블록체인 서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과 서비스에 대한 R&D를 했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인 루니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분사가 돼서 본격적인 사업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인 루니버스 개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루니버스가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풀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그 플랫폼을 AWS상에서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 컴포넌트들을 사용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D앱이라고 하고요. 이 발표에서는 D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D앱을 개발할 계획이시라면 맨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여러분이 사용할 체인을 확보하는 겁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설치형 블록체인 중에서 기존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기존 퍼블릭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퍼블릭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노드를 설치하시고 그런 퍼블릭 네트워크에 동기화돼서 참여해야 됩니다. 퍼블릭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높은 탈중앙화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이 노드를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덱을 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트랜잭션 수수료와 굉장히 낮은 TPS 성능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덱 개발에서는 적당하지 않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하이퍼레저 같은 오픈소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프라이빗 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프라이빗 망을 구축하게 되면 퍼블릭 망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학습 비용을 들여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그 시행착오와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 서비스형 블록체인을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바스 1.0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까 박청구 솔루션 아키텍트님이 소개해 준 AMD 같은 경우도 바스 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스 1.0에서는 UI를 통해서 체인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를 쉽게 디플로이 할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 구성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D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D앱 개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그 바스 1.0에서 아직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루니버스에서는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과 바스 1.0의 그 문제들을 저희가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했고요. 이 각각의 문제를 저희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체인을 먼저 살펴보시면 체인의 트랜잭션 자체가 굉장히 처리 속도가 낮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초당 한 20에서 30 TPS 정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D앱에서 원하는 그런 트랜잭션 성능을 맞춰주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과 운영 도구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떼우거나 아니면 몸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성 문제입니다. 블록체인 D앱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D앱을 쓰시려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지갑을 만드셔야 됩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기 계정이죠. 계정이고 블록체인에서 그걸 이제 지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 지갑을 만들고 지갑 앱을 설치하고 지갑을 만드는 과정이 일반적인 서비스를 사용했던 분들에게 굉장히 낯선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D앱 사용자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2017년 11월에 크립토키티라는 이제 굉장히 좀 핫한 덱이 하나 만들어졌었는데요. 실제 그 덱에 접속한 사용자 중에 90% 이상이 블록체인 지갑 앱을 설치하고 지갑 계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 포기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행했던 EOS 나이트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도 실제 게임 하기까지 한 1박 2일 정도 걸려서 뭔가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보안 문제인데요. 이더리움, 한 통계에 의하면 이더리움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95%가 한 개 이상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암호 자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안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퍼블릭망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트랜잭션 비용이 증가하는 서로 경쟁 체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덱이 실제 퍼블릭망을 쓰고 있다면 덱이 여러분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실제로 고객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저희 4개 카테고리에 분류했고 각각의 이제 요구사항을 저희가 그 세부 요구사항들을 도출했고요. 이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저희가 실제 어떻게 이제 그 바스 2.0을 제공할 거냐에는 고민을 했고 총 4개 분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체인 서비스인데요. 체인 서비스에서는 저희가 자체 그 이더리움의 POA를 기반으로 해서 루니버스 POA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그 덱별로 사이드 체인을 제공하고 그 덱의 사이드 체인은 한 1500에서 2000 TPS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덱을 개발하실 때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그 트랜잭션 성능을 맞춰줄 수 있도록 개발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토큰 서비스인데 토큰 서비스는 여러분 D앱 개발을 하시려면 거기에 토큰 이코노미를 구축해야 되는데 기존에 토큰 이코노미를 구축하기 위한 토큰 컨트랙트를 여러분 직접 개발하셔야 됐지만 저희 루니버스를 쓰시면 UI 몇 번으로 토큰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토큰을 덱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드는 덱을 저희 그 루니버스에 정의하시고요. 그 덱에서 사용할 트랜잭션들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덱에 특화된 어떤 비즈니스 로직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쉽게 해주는 솔리디티 ID도 저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갑 사용성과 그 다음에 사인할 때, 트랜잭션 사인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얘기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저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안전성을 위해서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시큐리티 어세스 서비스에서는 한번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를 걸어놓으면 지속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인프라를 사용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인프라 요구사항을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계획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글로벌 IDC가 제공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고성능 대용량 서비스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체인을 이제 쉽게 사용자가 요청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체인을 서비스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인 프로비저닝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각 덱마다 실제 요구하는 그 트랜잭션 성능이 다릅니다. TPS가 다르기 때문에 그 TPS에 맞춰서 다양한 인스턴스들을 제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트래픽이 늘어날 때마다 이제 트랜잭션 서비스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필요하고요. 프라이빗 키라든지 키스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는 이제 AWS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요. 물론 이제 AWS를 사용해본 경험이 많은 개발자들이 많은 것도 굉장히 큰 선택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저희 그 유니버스 메인 네트워크인데요.
루니버스를 사용하는 액터, 외부 액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뎁 개발사와 뎁을 사용하는 엔드 유저, 이렇게 두 액터가 있고요. 맨 먼저 뎁을 개발하시려면 맨 먼저 뎁 개발사가 사이드 체인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메인 체인하고는 굉장히 현재 아무 연관이 없는 상태고요. 사이드 체인에 의해서 여러분이 뎁을 돌리려면 토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토큰 서비스를 통해서 토큰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토큰 발행 구조는 맨 처음에 이제 메인넷에, 저희 루니버스 메인넷에 메인 토큰을 먼저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발행된 메인 토큰 중에 일부를 패깅해서, 패깅한다는 건 잠근다는 겁니다. 잠궈서 사이드 체인에 사이드 토큰을 발행하고요. 사이드 토큰이 발행이 되면 이 사이드 토큰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뎁에서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뎁에서는 단순히 토큰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뎁 전용 어떤 비즈니스 로직들이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로직들을 여러분 직접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솔리디티로 개발하고, 저희도 이제 이더리움 베이스이기 때문에 솔리디티로 스마트 컨트랙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톰과 리믹스 같은 IDE에 저희 루니버스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저희는 솔리디티 IDE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솔리디티 IDE를 이용해서 컨트랙을 만들고 컨트랙을 체인에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배포하시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를 이용해서 한번 컨트랙 자체에 취약점이 없는지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배포가 되고 나면 이 컨트랙과 사이드 토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트랜잭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뎁을 정의하시고 그 뎁에 사용할 수 있는 트랜잭션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트랜잭션이 정의가 되면 이 정의된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TX 트랜잭션 API가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흔히 REST API를 많이 쓰시잖아요. 개발하실 때. 그때 이제 사용하실 REST API처럼 트랜잭션 API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뎁에서 엔드 유저들이 실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엔드 유저들이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 액션에 대한 어떤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아까 정의한 트랜잭션 API를 호출하시면 실제 사이드 체인의 트랜잭션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때 사이드 체인의 트랜잭션이 기록이 될 때 기록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서명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지금 현재 뎁들처럼 외부 지갑을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서명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REOA라고 불리는 리모트 EOA라는 게 있는데요. 리모트 EOA를 통해서 자동으로 서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모트 EOA는 저희 프라이빗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요청했을 때 자동으로 사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뎁에서는 트랜잭션 서명할 때마다 키스토어 파일을 읽어와서 거기에 패스프레이즈로 서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뎁스토어라든지 루니버스 커넥트라든지 솔루션 마켓플레이스 같은 것들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이제 더 디테일하게 엔지니어링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체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체인 서비스는 이제 아까 말한 뎁에서 사용할 전용 트랜잭션 전용의 블록체인을 만드는 서비스고요. 블록체인의 노드 구성은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VPC 안에 두 개의 존을 사용하고 있고요. 각 존마다 부트 노드가 한 개씩 있고, 그 부트 노드 옆에 이제 마이너 노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존이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블록체인 서비스는 이상이 없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드들이 지금 마이너 노드가 3개에서 6개인 그림인데, 노드를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을 전체를 멈추거나 다시 리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이제 UI를 통해서 자동 제공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UI를 통해서 서비스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토큰 서비스입니다.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 토큰 구조는 이제 메인 토큰과 사이드 토큰의 두 개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메인 토큰은 메인넷에서 어떤 가치 교환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사이드 토큰은 뎁에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메인 토큰에 여러 개의 사이드 토큰들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요구사항에 따라 맞춰서 토큰 구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SME라는 메인 토큰을 만들었다고 치면
각 연예인별로 엑소에 관련된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는 엑소 토큰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소녀시대에 관련된 토큰을 트랜잭션을 이용할 때는 소녀시대 토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뎁 아키텍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아키텍처와 루니버스를 사용했을 때 아키텍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뎁을 개발하시더라도 뎁이 100% 블록체인에서만 데이터를 읽어오는 건 아니고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보통. 그래서 여러분이 뎁을 개발하신다 그러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레스트 서버를 만들고 레스트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이 작업과 그 다음에 이더리움을 쓰신 다음에 이더리움을 배포하고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을 올리고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서 하고 그 다음에 뎁에서는 이제 웹3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루니버스 앱을 쓰시면 여러분은 뎁 개발자는 REST API만 쓰실 줄 알면 실제 그 블록체인의 앱, 뎁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더리움 관리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라든지 트랜잭션 정의라든지 웹3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루니버스 레스트 서버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레스트 API만 사용하실 줄 알면 블록 뎁을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트랜잭션 서비스인데요. 트랜잭션 서비스는 이제 엔드 유저들이 이제 계속해서 뎁을 사용할 때마다 트랜잭션이 발생할 텐데요. 뎁에서 얼마만큼의 트랜잭션이 발생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역시 멀티존으로 이제 이중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을 해서 실제 트랜잭션이 트래픽이 증가하면 자동으로 탄력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오토 스케일링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레이트 리미팅 같은 이런 기능들을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매니지먼트 서비스 중에 이제 PKMS인데요. PKMS는 아까 저희가 트랜잭션을 자동 사인한다고 했잖아요.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 밑에 트랜잭션이 보이는데 저 트랜잭션을 실제 블록체인에 실행시키려면 프라이빗 키로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용자가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매번 프라이빗 키로 사인하게 되면 보안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프라이빗 키로 바로 사인하지 않고요. 왼쪽에 있는 키스토어의 프라이빗 키를 암호화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할 때는 패스프레이즈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 그 트랜잭션에 서명을 할 때는 키스토어 파일, 트랜잭션 서명할 때마다 키스토어를 지정해야 됩니다. 불러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프라이빗 키스토어 만들 때 사용했던 패스프레이즈를 입력을 하면 그걸 가지고 프라이빗 키를 복호하고 그 프라이빗 키로 트랜잭션 서명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들이 키스토어 파일하고 패스프레이즈를 관리해야 되는 비용이 들고요. 키스토어 파일을 분실했을 때 암호화 자산을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번 트랜잭션 발행할 때마다 키스토어를 지정하고 패스프레이즈로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PKMS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 대신에 저희가 자동으로 서명을 하고요. 사용자는 프라이빗 키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저희가 안전하게 트랜잭션 서명을 해주게 됩니다. 사용자 프라이빗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HSM을 사용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HSM은 굉장히 안트로피가 높은 키를 기반으로 해서 시드로 암호화 키를 만들어내고요. 그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저희가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레벨 엔벨롭 인크립션을 수행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키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 클라우드 HSM을 쓰려다 보니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에서 쓰는 SCP-256K1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AWS 지원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니까 한 2-3개월 만에 저희 아마존에서 이 부분을 구현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의 SCP-256K1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HS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트 서비스인데요. 아까는 이제 프라이빗 키를 저희가 관리하는 영역이었고요. 실제 프라이빗 키를 저희한테 맡기지 않고 탈중앙화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직접 이제 키스토어를 이용해서 서비스 사용할 텐데 마찬가지로 키스토어를 잃어버리면 암호화 자산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키스토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볼트 서비스로 만들었고요. 볼트 서비스에서는 키스토어를 백업하고 필요해 사용자가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백업한 키스토어를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루니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루니버스 인프라의 특징으로 얘기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체인 관리가 저희 그 루니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실제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체인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단 AWS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서비스로 나가더라도 어떤 IDC 글로벌 서비스 맞춰서 어떤 고객한테도 글로벌하게 체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사용자가 요구했을 때 한 몇 분 만에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체인 네트워크를 저희가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노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체인을 포즈하거나 리줌할 때 이런 것들이 다 UI를 통해서 쉽게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객마다 요구하는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에 맞춰서 인스턴스를 아마존이 다양한 인스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에 맞춰서 인스턴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자기한테 맞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 트래픽이 늘었을 때 사용량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안성 측면에서 보면 클라우드 HSM을 이용해서 프라이빗키와 키스토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루니버스에서 어떤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풀었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AWS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AWS 어떤 기능들을 사용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아마존 솔루션 아키텍트인 박청구님한테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